자, 여러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이렇게 시간이 안 갈 것 같지만 이렇게 아침에 10시 시작하면 그죠? 시간이 안 갈 것 같지만 가잖아요 이렇게.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아이고 고생도 많으셨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한원 신고 및 수송 신고 별표 3개 하셨죠? 기한원 신고가 옛날에는 뭐 지방세법에 있을 때는 종합문제수기 몇 번 나왔는데 지금 지방세 기본법으로 옮기고 나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한 번 조세 총론 부분에서 나온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그러면 이제 안 나온 게 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 왜 힘든가? 왜 힘들어하고 있나? 본인. 자, 힘내고 한번 보겠습니다. 기한원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기한원 신고고, 수송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수 제출한 자로서 이제 과소 신고하거나 그랬을 때 뒤늦게 자수해서 광명치하는 게 수송 신고고요. 동그라미 2번 기한원 신고는 신고납부 세목 중에서 납부할 세금자 또는 환급받을 세금자 모두,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신고납부하는 세금 다 기한원 신고할 수 있어요. 뭐 국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고기한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지자체장이 이거 결정 통지 전까지, 거기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수송신고는 경정 통지 전까지요. 그래서 기한원 신고는 뭐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거기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고, 신고납부 절차. 기한원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납부할 세금자 또는 그 세액을 납부할 세금자는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랬는데, 예전에는 동시에 기한원 신고 세출과 동시에 납부를 해야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기한원 신고서 제출하면 요거요 됩니다. 그 다음에 제출하고 납부하면 되고, 동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가산세부가 기한원 신고는 신고겠네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가산세 적용되고, 수송신고는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가산세,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 감면을 정확히 알아두셔야죠.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내 기한원 신고에 따르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해 줍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법정 신고일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원 신고에 따르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20% 감면이고. 그 다음에 납부불성가산세는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기한원 신고에 관한 거니까 납부불성가산세는 감면 안 해주고요. 수송신고는 법정 신고일이 지난 후 6개월 내 수송신고에 따르면 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내 수송신고하면 20% 감면, 과소신고가산세, 1년 초과 2년 내 수송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 50, 20, 10%예요. 얘도 납부불성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송신고하면 아까 예정신고 그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요? 50% 감면해준다는 거예요. 세액 결정이요. 기한원 신고서 제출한 경우에 지자체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기한원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방세 과품과 세액을 결정하고 그 신고인에게 통지해 줘야 되겠습니다. 올해 추가된 게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해 줘야 된다는 게 올해 추가됐고요. 하여튼 납세무자 기한원 신고에 의해서는 납세무가 확정되는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기한원 신고했다고 해서 납세무 확정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다. 기한원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세액 확정 권한은 납세무자에서 과세권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한원 신고일부터 3개월 결정하는 때 결정하고 통지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여튼 그래서 기한원 신고와 수송신고 비교합니다. 대상,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하는지, 그 다음에 그 효과요. 반드시 알아두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36페이지 가산세가 상금 비교했죠. 별표 3개 합니다. 별표 3개 하시고, 올해 가산금과 가산세를 잘 보셔야 됩니다. 또 최근에 계속 나왔지만 또 올해 중요합니다. 가산세, 가산금 비교 별표 3개고, 가산세,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가산금은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 한데 미납부했을 때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고요. 가산세는 이제 좀 이따 자세히 나와 있고, 가산금을 보시면 일반 가산금은 고지서 기준 납부기 한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아놓고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75%씩, 그래서 1만 분의 75, 0.75%씩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이요? 60개월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 한도에서 45% 한도. 일반 가상금 3% 값이니까 맨 위에 올라가서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 48% 한도에서 적용될 수 있다, 최대.
그 다음에 중과세금 적용할 때 동그라미 2번 체납한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세금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부터 국세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부터 중과세금 적용합니다.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 고지되어 있다. 자, 재산세, 고유세,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병기 고지되어 있으면 세목별로 30만 원 미만인지는 따로따로 판단하고. 4번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가 좀 늦었다고 세금 받다가 가산금 낼 수는 없고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하는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세목별 가산세 여러분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반드시 다 정리해 두셔야죠. 그래서 취득세, 가산세, 일반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예요. 그래서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했다,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입니다. 산출세액의 10%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납부불성 가산세는 지방세는 최대 몇 프로 한도내에서 75% 한도내에서 적용됩니다.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이 1만 분의 10만 분의 25, 10만 분의 25. 그래서 0.06%씩 납부불성 가산세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중과산세 규정이 있죠. 취득세는 취득세 상물건 취득고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예요. 근데 중과산세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는 거. 기억번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자,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과세물건은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단 골프 회원권 같은 이런 회원권 애들은 중과산세 제외하는 것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 거.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골프 회원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중과산세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내려와서 지목 변경, 토지 지목 변경이나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즉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 나오지만 지목 변경, 과점주지의 주식 취득 문제가 나오면, 종합 문제 나오면 얘들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3번 기한후 신고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허용됩니다. 등록면에서 일반 가산세는 취득세랑 똑같은데 중과산세 규정이 없어요. 기한후 신고는 당연히 허용됩니다. 신고 납부하니까.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니까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고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똑같습니다. 이거 취득세랑 똑같고요. 납부불성가세 똑같습니다. 지방교육세요.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가 신고 납부할 때 얘네들도 신고 납부하는데, 그럴 때 본세에서 신고불성가세,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나 농특세는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납부불성가세 똑같고요. 종부세는 원칙은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죠. 정부 부가세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때는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작년에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좀 나왔는데 아닙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거지. 신고기한에 신고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니까.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금방 아까 다 봤습니다. 맨 마지막에 확정신고 납부 불이행의 경우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와 똑같습니다. 40, 20, 10%의 신고불성 가산세, 납부불성 가산세 1일 0.06 똑같습니다. 다만 맨 마지막이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환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가로 안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만큼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시 부과된다고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넘어갑니다. 지방세, 국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는요, 작년 시험에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가끔 나오는 건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또 출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고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정리 다 해놨습니다. 국세, 구제제도 뭡니다. 우리 국세나 지방세 구제제도를 보면 권리구제는 조세관에서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 자, 우리가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 권리구제 청구기간은 다 며칠입니까? 90일입니다. 다 90일 내 부당한 침해가 있으면 만날부터 90일 내 다 재개하게 돼 있어요. 지방세나 국세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 다 90일 내요. 근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이의신청을 받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국세에서
이 결정하는 기간이 30일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90일이에요. 지방세도 이의 신청에 대해서 시장문수 등이 결정하는 기간이 다 90일이에요. 다 90일인데 국세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며칠이다? 30일. 이거 좀 주의하고 나머지 다 90일입니다. 60일 나오면 일단 60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60일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는 들어가면 이제 60일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60일 나오면 일단 틀렸다고 기간은 보라고 그랬어요. 권리구제에서는. 그 다음에 불복 절차의 중요 법령을 봅니다. 1번에 내려와서 39페이지에 이 신청은 임의적인 불복 제도로서 납세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틀려요.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2번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선택적인 피술수 절차이다. 즉 반드시 거쳐야긴 하는데 선택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3번 짙은 색으로 되어 있죠.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중복 청구 안 됩니다. 심사 청구도 받고 심판 청구도 받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시간 끌고 집행 미루려고 이의신청 제기하고 시간 끌 거 아니에요.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판 청구의 결정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벌여할 수 있습니다. 이걸 60일로 바꿔서 나왔었는데 제가 권리구제에서는 60일 나오면 일단 틀렸다고 하니까 이걸 60일로 바꿨는데 아 맞다 60일 나오면 틀렸지. 그래서 받은 수험생도 있었고. 5번이요.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이 재등을 입어서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신청할 수 없을 때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도 있고요. 서류 송달, 올해 전자송달에서 많은 개정 내용이 있었지만 제가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여러분이 송달 방법 이런 거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 교부로 직접 주는 교부 송달, 전자, 이메일로 전자 송달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공유 송달을 하는 방법이 있다. 교부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데 공송달하는데 사유가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죠.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보면요. 공송달의 사유는 다 곤란하거나 뭐 그런 거예요. 다 분명하지 않거나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읽어보시고 공송달의 방법입니다. 1번 공송달의 경우는 널리 알리는 거잖아요. 공송달의 경우는 서류의 공송달의 경우 서류의 공고는 지방세 통신망, 정보통신망 홈페이지 있잖아요. 시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공보, 일간신문에 게시하는 방법, 주간신문으로 바꿔서 나오는 뭐 문제도 있더라고요. 일간신문이고 주간신문 아니고. 이 경우 2번 지방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송달할 때는 다른 공시 방법과 함께 해야 되고. 유치송달,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료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송달을 거부해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두고 올 수 있습니다.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이런 것들 보시고 이걸 유치송달이라고 합니다. 공유송달과 비교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거고 이거는. 제3절 취득세입니다. 조세 총론에서 한두 문제 나오는 거고 취득세는 서너 문제 나오는 거고 주요 내용들은 아까 다 비교해서 앞에서 다 봤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오전에. 취득세에서 기간이요. 다 60일로 올해 30일이었던 거 60일로 헷갈리지 말라고. 어떤 때는 30일, 어떤 60일 헷갈리니까 다 60일로 통일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30일 나오면 일단 틀렸다고 보셔야 돼요. 취득세에서. 근데 30일이 되는 경우가 딱 이거 하나예요. 국가나 지자체 투자기관 등은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요.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령 정한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지 권한을 지자청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만 국가 등이 매각했을 때 매각세 사실을 지자청에 통보하거나 신고하는 것만 30일이에요. 이거는 뭐 국가나 그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기간을 헷갈릴 일이 없으니까 30일인데 이것만 안 바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60일로 바꿨습니다. 30일 나오면 일단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주요 내용들은 다 봤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60일로 통일했다는 거. 30일 나오면 일단 틀렸다는 거. 취득세에서 기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계에 취득한 날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상속계실부터 아니라는 거 아까 주요라고 했었죠. 다만 외국에 주소를 준 상속인이 있으면 몇 개월? 9개월 내 신고납부요. 하여튼 다 60일입니다. 30일 나오면 틀리다는 거 기간.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래와 부동산 거래 신고 비교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거래는 취득세 취득식이 계약상 잔금식입니다. 유상취득식.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도요. 요거 유상승계 취득 객관성 있지만 헷갈린다고 언제를 취득시로 했어요? 계약상 잔금식이에요. 사기상 잔금이 아니라는 거. 개인 간 매매인데 단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이다. 이때 사실상 잔금질 취득시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계약상 잔금질. 과세 표준은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납세문자가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인데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총액 미달하게 신고되면 시가총액, 신고한 가액 시가총액 높게 신고되면 원칙 신고가액. 그래서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일반적 거래는 취득세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이거 그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신고한 가액 시가총액이 미달하더라도 이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서 과세 표준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별표시 하나 하시고요. 또 아까 그 기간에도 여러분들 당연히 별표시 취득세 기간도 별표시 하나 하시고요. 일반적 거래와 부동산 거래 신고 비교도 별표시 하나 하시고요. 이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는요. 이게 이제 작년에 계산 사례 문제로 나왔어요. 포함되는 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거 요거 플러스해서 정답 맞추는 거였는데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현하는데 그럴 때 이 사실상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또 뭐 틈틈이 나왔었고 작년에 계산 문제로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쭉 보시는데 다만 첫 번째 거 할부 또는 연부계획에 따른 이자액 상담의 연체료 포함하는데 가로 안에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 제외. 즉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자는 포함.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를 할부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 XX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올해 추가된 거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가요. 이게 포함하는데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주체가 누군지 알아봐야 돼요.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똑같아요. 할부자 연체료 공인중개사에 지급한 중개보수는 법인이 취득할 때는 법은 바른 거니까 O 포함.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이런 개 XX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것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취득세 세율 적용 특례 비교 있잖아요. 세율 특례 비교 요거 별표시 3개 또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2개 뭐 되는데 올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작년에 세율 안 나왔기 때문에 28회 때는 뭐 나왔고요. 나온다고 해서. 자, 그래서 별표시 3개 하셔도 되고 우리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또 중과 기준세 적용되는 특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면 뭐 이거는 이 세율 특례만 설명하는데 시간이 한 20분 걸리기 때문에 30분 걸리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또 역시 정규 수업 시간에 다 배우는 거라 쭉 나눠서 비교합니다. 시험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 정도의 경우에 다 틀린 거 옳은 거 골라라 막 나오잖아요. 중과균세하고 얘네들 섞어서 나오니까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중과기준세율 정도는 특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외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특례에 해당하는 취득법입니다. 1번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그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분을 과세 표준해서 어떤 세율 중에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2%죠. 다만 개수 주의해야 되는 게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증가된 면적 부분을 원시주로 봐서 원시주가 아닌데 원시주로 봐서 증가된 면적 부분에서는 원팔 2.8% 표준세를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건축물 개수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추겠다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건축물 개수는 많이 제가 비교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건축물 개수는 개수 나왔다 그러면 개수로 지금 이 얘기가 이거죠.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가액의 증가를 추겠다고 의지합니다.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게 2%잖아요. 이게 지금 왜 중과 기준세율이 무슨 말이고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은 3, 4, 5월이나 5, 6월 달 세율 부분을 다시 취득세 세율 부분을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증가된 면적 부분은 아까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다.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정해요. 그러니까 표준세율 정합니다. 표준세율이 원시 취득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원팔 2.8% 정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개수는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와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로 구별해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죠.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중과균세를 적용되는 게 동그라미 2번 선박차량기 장비 종류변경으로 가해증가했거나 토지 지목변경으로 가해증가했거나 밭에서 지목변경으로 가해증가했거나 이런 경우는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지목을 변경하는데 밭에서 대로요. 지목 변경하는데 지목 변경할 때 이 지목 변경 전에 시가순액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순액이 5억입니다. 다른 건 고려하지 않고요. 그러면 과세표준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4억. 증가한 가액이 과세표준이고 지목 변경은 의제추적 간주축이니까 증가한 가액. 세율은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2%예요. 자, 그래서 산출세가 얼마냐? 248, 8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 요 예를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목 변경의 경우에 과세표준은 뭐가 되고 일반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이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등비용이지만 일반적으로 뭐가 과세표준이 증가한 거예요. 세율은 간주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정한다? 의제추적 간주취득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등기할 때 이건 취득세 세율이고 지목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세율은 건당 변경 등기 한 건 하니까 건당 얼마? 6,000원. 그래서 산출세금 얼마? 6,000원. 이렇게 등록면허세는 6,000원입니다. 지목 변경 등기할 때 건당 6,000원 받고 해줍니다.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비교하시고 세율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건당 건수과세표준이고 세율은 취득세는 중과균세 특례세율이고 등록면허세는 6,000원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정액세율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니까 45페이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요. 그래서 동그라미 1, 2, 3번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묶어서 이렇게 간주취득 의제취득의 경우에는 간주취득 의제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는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여러분.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하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읽어보시고 7번 법령이 정하는 골프연습장 같은 레저시설이에요.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레저시설, 레저시설 골프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8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및 부조 상도는 토지로서 지적공상 지목이 묘진 토지 소유할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임시행장, 공산장 사무소 같은 사실상산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땐 비과세하지만 1년을 초과하면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시건축물 보세요. 임시건축물요. 공사현장 사무소 같은 임시공연회행장 같은 임시건축물 사치성산 제외입니다. 임시건축물에도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중과세고 고급 학장 같은 사치성산이면 무조건 중과세고 임시건축물 전속기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전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뭐하고? 비과세하고 전속기간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비교해 둡니다. 자, 임시건축물도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그라미 11번까지가 있지만 중과균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것은 이렇게 간주취득의 경우 동그라미 1, 2, 3 그 다음에 자 시설물 취득하는 거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하는 거 임시건축물 취득하는 거 전속기간 1년 초과는 그래서 1, 2, 3, 7, 8, 9 요것만이라도 딱 외우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과균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건 여러분 쭉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뭐 환매 등기를 보행한 매매로 환매권 행사라든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한다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한다거나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직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직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런 거 다 여러분이 쭉 비교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등등 비교합니다. 쭉 여러분이. 과미력적 언역과 대도시 관련 내용 비교입니다. 별표시 하나 하시고요. 자, 봅니다. 과미력적 언역 내 중과세 한번 보면요. 취득세는 과미력적 내 중과세를 제가 자세히 이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뜯어놨습니다. 보세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한 과미력적 내에서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는 중과세 하는데 과미력적 언역 내에 되고요. 동그라미 1번.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이지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아니에요.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해야지 비사업용은 아니에요. 또 원시 취득, 과밀협동 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떡하니 신축, 증축할 때 인구 집중, 경기 집중 문제, 인구 늘어나고 경기 집중 늘어난다고 해서 중과세하는 거지. 승계 취득할 때 기존의 빌딩 주인만 바뀌는 거는 주인만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인구입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과밀협동 내 중과세니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율 몇 배요? 2배 합한 세율로 해요. 2번 과밀협동 내 중과세가 취득세 또 나오죠. 과밀협동 내에서 산업단 유축, 공업적 제외하고 공장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과세 물건 취득할 때 중과세하는데 이때 중과 대상 공장의 범위, 건축물 연면적 적어도 몇 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지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중과세지 않고 중과 대상 업종,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지 도시형 업종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시형 내 필수로 유치해야 되는 공장은. 이때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 하느냐? 공장 신증설하면서 공장용 건축물 값 속도지 또 공장 신설 증설료도 5년 내 취득하는 차량계 장비, 토지 건축물, 차량계 장비 4가지 물건 취득할 때 중과세입니다. 어떻게 중과세요? 과밀협동 내 중과세니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요. 이 과밀협동 내 중과세는 재산세도 나왔었잖아요. 보세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협동 내에서 산업적, 유치적, 공업적은 제외하고 공장 신설 증설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얘는 건축물만이에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최초 공장 신증설로부터 아니에요.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그럼 언제부터요? 과세 기준으로부터. 자, 몇 년간이야? 보유세다 보니까 5년간. 표준세율 0.25%에 몇 배? 5배. 그래서 0.25%에 5배 하니까 125세요. 1.25%가 되는 거예요. 공장 신증설시 공장 건축물 재산세. 이렇게 해서 취득세도 나오고 재산세도 나옵니다. 과밀협동 내 공장 신증설시 이거 비교하시고 넘어갑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는 취득세도 나오고 등록면세도 나오는데요. 취득세에서 대도시 내 중과세 봅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디귿번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하면서 이렇게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고 취득세는. 등록면허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 전입, 등기만 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차이점이에요.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이고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등록면허세는 설립, 등기 등을 하는 거고요. 취득세에서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등록면허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자, 대도시 내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이요.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기반시설 사업, 유통업, 이렇게 할부금융업 같은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 대도시 설치가 불가한 피원업종 중과세 한다 안 하고.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목적 부동산이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그런 것까지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인데 하여튼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중과세 한다고 속여서 나온 적이 있었죠? 중과세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지점 설치, 전입, 등기할 때 중과세하는데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세율이 간단해요. 표준세율의 몇 배? 3배로 중과세요. 3번 대도시 설치 불가피하게 인정된 업종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에서 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대도시 중과제업종은 중과세에서 하는다. 그게 똑같아요.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대도시 중과제업종, 은행업, 유통업, 사회기관 사업, 첨단업종, 의료업, 도시용 공장 경영하는 사업, 할부금융업 등등. 교재 기본소금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대충 이런 것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취득세에서는 대도시 내 중과세가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부동산 취득도 있지만 2번 대도시에서 공장 신설 증설하면서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하여튼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세하냐?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이에요. 등록면세는 법인 등기 표준세율 몇 배로? 3배로. 간단하게 2배로 바꾼 적이 있고.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은 작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독립화 문제로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고 나오면 종합 문제인데 여러분이 쭉 읽어봅니다. 하여튼 법인 설립 시의 주식 취득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과점주라고 하면 지분율이 있고 주의에 나와 있지만 과점주라고 하면 주주인과 그와 특수관계 등 주식 보유자의 주식 전체 합쳤을 때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아니에요.
유가증권시장의 주식을 상장한 법인은 취득세 부과되지 않고,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 자, 봅니다. 나머지 이런 것들 쭉 여러분이 보시고 넘어갑니다. 48페이지로요. 과점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방법과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방법은 별표시 하나씩 해놓고 한번 특별히 좀 보겠습니다. 48페이지 봅니다.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다시 목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목운동부터. 48페이지 보겠습니다. 힘내시면서. 과점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방법입니다. 과세 표준이요. 과점주의 주식 취득 과세 표준 어떻게 구하느냐?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법인이 수여한 취득세 대상 물건의 총가액이요. 그러니까 전체 총자산, 법인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가 취득한 지분율을 곱해요. 그래서 뭐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의 가액이 토지가액 5억, 건물가액 3억, 차량 가격 2억, 그러면 합쳐서 10억. 여기다가 과점주의 취득 비율이 60%다 그러면 10억에 60%니까 얼마? 6억.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 취득세 상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지분율을 곱하고,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간주취득, 의제취득이니까 어떤 세율을 정한다 그랬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과세 표준이 아까 10억에다가 60% 곱해서 6억이었어? 그럼 중과 기준세율 2% 적용하니까 6억에 2%니까 260이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산수세 구합니다. 부가세요. 취득세 부가세로서 취득세액의 10%로 농특세 부과되는데, 다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아요. 원래 부과되지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되는 경우니까 과점주의 주식 취득은 지방교육세 부과되지 않고, 또 중과산세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요, 간주취득, 의제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과 함께 이런 간주취득은 중과기준세를 적용한다,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 방법 내려옵니다.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하죠? 보지 않는다고 바꿔서 나온 적도 있는데 취득한 것을 의지합니다. 이번 취득 시기는, 지목 변경의 취득 시기는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을 비교해서 빠른 날입니다. 옛날에는 토지 지목 변경 원칙, 사실상 지목 변경이 불분명할 때 공부상 지목 변경. 그런데 지금은 동등한 위치에서 빠른 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지목 변경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목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입니다. 이때 증가한 가액이라는 것은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 전 가로 안에 지목 변경 공사 착공일년제 결정 구시되는 개별 공시가와 의 시가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익을 말합니다. 증가한 가액이라는 게 지목 변경 후에, 여기 보세요.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전의 시가를 뺀 가액인데, 다만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개인이 밭을 요 시점에 취득했고, 취득일 당시의 시가표준액은 8천만 원이었어요. 시가표준액이. 근데 요때 지목 변경 공사 착공일이 이 시점인데, 착공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이었어요. 그리고 대로 이제 지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이 5억이 됐어요. 이때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전의 시가표준액이,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지목 변경 공사 착공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가격이잖아요. 시가표준액이잖아요. 이 가격 차액이니까 얼마입니까? 4억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일 당시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지목 변경 공사 착공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단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표현 등비용이 입증되면 뭐라고? 등비용으로 하고요. 세율, 의제취득이니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를 적용하고, 중과산세, 의제취득 간주취득이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부가세도 아까 똑같아요.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니까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고요.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등록면허세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는 우리가 쭉 이제 그 요약집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쭉 이제 우리가 다 본 거고요. 다만 다른 거는 여러분 쭉 비교해서 보시는데, 취득세는 하여튼 사실주의 과세니까 등기등 허가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는 적용된다는 거. 지목 변경의 경우를 보니까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이고 세율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를 적용하는데,
지목 변경의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뭐라고 여기 건당 6,000원 적용하고 그런 것들. 자, 비교하고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등록면세는 중과세 규정 없고요. 취득세와 달리. 신고납부기한 아까 다 비교했습니다. 등록면세는 좌우지간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에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그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개정된 거 꼭 주의하시고 나머지 다 비교하고요. 추가 신고납부기한은 똑같아요. 둘 다 60일. 등록매수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그랬을 때 중과세이 된 날 사유 발생 60일 내 이거 신고납부 똑같습니다. 중과산세 등록매수는 없어요. 취득세는 있는데 기한은 신고는 다 허용되고 면세점 취득세는 허용되지만 등록매수는 없어요. 수수료성 교사라. 소액징수면제는 둘 다 적용 안 되고요. 취득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자체장이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 특별징수라는 것은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취득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없는데 등록면세는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부가세 비교하고요.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란 뭐냐?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건데 다만 취득을 원인하는 등기등록은 제외돼. 취득을 원인하는 등기등록 어디로 통합됐어요? 취득세로. 취득세 통합하면서 2011년도에 취득세로 갔어요. 근데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을 포함한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될 수 있는 거 4가지. 자, 재작년까지는 동그라미 1, 2번만 있다가 작년 2018년도에 3, 4번 추가돼가지고 제가 문제 내기 딱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음 중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그래가지고 4가지 깔아놓고 등록면허세 과세되지 않는 거 5번에 집어넣는데 실전에서도 이 4가지 깔아놓고 등록면허세 과세되지 않는 거에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예? 제가 문제 내기 이런 거 딱 좋다 이제 주의해야 된다 이거 안 중요했지만 하면서 한 거 작년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본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었습니다.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는데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제척기간에 만료했다거나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될 때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는 것들이잖아요. 쭉 읽어봅니다. 4가지. 뭐 작년에 나왔으니까 뭐 그렇지만 4가지 다 알아두고요. 넘어갑니다. 재산세 제5절 재산세 세 문제 내외로 출제될 때 세 문제 정도 출제할 때 토지용 구분은 이것만 설명하는데 30분이에요. 이건 본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라. 예? 여러분들이 토지용 구분 잘 모르겠으면 토지용 구분은 작년에 직접적으로 토지용 구분 묻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뭐 종합합산상 토지, 별도합산 토지 또 나오질 가능성은 낮아요. 극히. 근데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재산세 세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응용 문제 또 그 다음에 종부세 대상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토지용 구분은 여러분이 쭉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5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5페이지에서 다만 이 2가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55페이지에서 잘 넘어가죠 여러분들? 뭘 이렇게 다 원래 그냥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매년 이렇게 해왔어요. 5개 중요 세목별 비교 오전에 딱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렇게 정규 수업하고 겹치는 것들 뭐 이론은 배우는 걸 그 세법 한 달 동안 배울 걸 어떻게 하루에 다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 비교하면서 찍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55페이지에 이거 봅니다. 맨 아래 2가지요. 꼭 알아둡니다. 첫 번째 거는 시험에 한번 지문에 나왔었어요.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및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례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합산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일한 시군 관할 구역 내에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A 상가 토지, B 상가 토지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게 되면 원래 별도는 별도끼리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가격을 20억, 10억 합쳐서 30억 이런 식으로 합세해서 과세하는데 다만 근데 얘가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거나 또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다. 자, 그러면 어차피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데 얘를 별도합산으로 보게 되면 A상가 토지 합산해서 과세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데 왜 합산을 해요? 그러니까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재산세가 비과세거나 면제거나 경감되는 경우에는 별도합산이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재산세가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 아닙니다. 보지 않습니다.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 거, 이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25회 때 신설돼가지고 다른 건 다 같이 나왔는데 같이 신설된 애들 그 동네에서 3가지가 다 시험에 나왔는데 2가지가 나왔는데 얘만 안 나온 거.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대상 토지 및 별도 합산대상 토지 합산 방법이야.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어떻게 한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당연하지. 동일한 시군관할 구역내에 있다고 해도 수탁자 고유토지와 신탁토지를 왜 합산해요? 근데 다만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있어서 위탁자별로는 합산한다. 갑이라는 사람이 A와 A- 토지를 신탁했다? 그럼 A와 A-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합산해. 근데 수탁자 고유토지와는 합산하지 않는다. 바꾸면 반대로 바꾸는 거지 뭐. 꼭 알아둡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재산세에서 이거 주택에 보세요. 재산세에서 우리 주택이 있는데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소유자는 각 토지소유자는 을일 때 이때 과세 표준과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고 누가 납세무자가 되고 이거 배웠잖아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2인 이상인 공동 소유자라도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합니까? 합산한 과세 표준액이에요. 여러 채의 주택이 동일한 신고관할 구역내에 있을 때는 각각 주택별로 계산하지만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건물과 토지는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괜히 쪽으로 왔네. 주택 세율을 정합니다. 여기다가 주택 세율을 정해서 주택의 세율을 정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이런 거 들었잖아요. 그럴 때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 한 몇 번 나온 것이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몇 번 나온 것이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될 때는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한 구분한 과세 표준금액이 X입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건물과 토지는 항상 합산한 과세 표준액이지 구분한 과세 표준액에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를 세율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어떤 세율 정해? 주택 세율 정해서 세액 계산해. 세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문제가 되느냐? 건물과 토지 원래는 건물과 토지 시가 표준액 비율 원래는 이제 건물과 토지 통합해서 공시가격이 시가 표준액이 평가되지만 이런 때는 따로따로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시가 표준액 구해봐요. 그러면 이 시가 표준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이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이 나온 세액의 60%는 토지 소유자 을이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무자 된다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러면 거기 교재 납세무자 봅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납세무자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를 건축물과 부속들이 시가표준액비로 나눠 면적비율 아니죠? 시가표준액 나눠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바꾸면 면적비율에 따라 나누고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이렇게 바꿔요. 그 다음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과세표준 세율입니다.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하는 과세표준액이지 구분 계산한 X입니다. 구분한 X입니다. 자, 과세표준액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주택 세율 정해서 세율을 정합니다. 이거 구분 계산은 그럼 틀려요.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부동산분과 자원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럴 때 과세주체 재산세 시군구 자, 지역자원시설세는 특광도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는 다 포함하고요. 과세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공기인데 특정 부동산부는 소방시설이나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공공시설로 이익을 얻는 자의 건축물이나 선박 및 토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선박이야. 특정 자원부는 뭐 발전용수, 수력 발전하거나 원자력 발전하고 화력 발전하거나 막 이런 거 지하자원, 광물 채광하거나 지하수 포올리거나 막 이럴 자들에게 부과할 때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고 참고로 봅니다. 세율 보시고요. 그 과세 기준 일은 6월 1일 특정 부동산분 재산세 친구라 물납 분할품 안달이 다 따라다녀요. 6월 1일 똑같고 부가징수 재산세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 특정 자원분은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예외가 있지만 보통징수하니까 재산세나 특정 부동산분은 가산금 적용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가산세 입주액이 적용되고요. 소액징수면제 적용되고 세부담상한선 다 적용되고요.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녀요.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세가 재산세 친구라 다 따라다니는데 또 재산세 고지세 병기 고지될 수 있는 세목은 지역자원시세 중에서 특정 부동산분이지 특정 자원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 주의합니다. 재산세하고 납기가 같을 때 나란히 병기 고지할 수 있는 세금 특정 부동산분. 얘가 보통 징수하니까. 지방세, 비과세, 비교 여러분이 쭉 여러분들이 제가 정리를 쫙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비과세를 취득세, 재산세 한 번에 모아놨으니까 훨씬 더 보기 편하게 돼 있어요. 쭉 여러분이 봅니다. 다만 올해 개정 내용만 좀 말씀드리면 58페이지 상단에 국가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주한국제기구, 외국정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재산 비과세인데 다만 재산세에서 비과세도 나와요.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자, 국가 등이 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해 임대료 내면서 꼬박꼬박 당연히 재산세 부과되겠죠. 무상으로 사용해 공짜로 사용하면서 재산세 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동그라미 2번입니다.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 동그라미 2번이 이제 추가되는데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또 재산세 과세가 되고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재산세, 취득세, 비과세, 형식취득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습니다. 다 정리 쭉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저 비과세를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비과세 별표시 안 했는데 별표시 지방세 비과세 비교는 별표시 2개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요 57페이지 2개 하시고 독립한 문제로 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59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재산세, 종부세 비교가 나오잖아요. 재산세, 종부세 비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럼 다 끝났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먼저요, 과세 주체, 재산세는 시군구, 종부세는 국가고, 인적 귀속 여부,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는 인세력 성격이 있어서 합산과세합니다. 근데 재산세에서 주택은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고요, 물건별로, 그죠? 근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 토지 전부 다 합산합니다. 재산세 토지 합산하긴 하는데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내 토지만 합산해요. 근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합니다. 차이점. 과세상 재산세 5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종부세는 토지하고 주택만이요.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아까 나왔죠. 상가든 공장용이든 고르학장이든 건축물 아니고 선박, 항공기 아니고 별장 아니고요. 분리대상 토지 아닙니다. 토지는 종부세에서는 별도와 종합합산상 토지만 대상이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불상 토지 아니고요. 납세무 성립 시기는 둘 다 똑같습니다. 과세 기준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항상 이때를 기준으로 얘네들 다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징수방법, 재산세, 보통징수,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과세인데 거기서 날라온 걸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한다면 신고납부할 수 있고 소액징수 면제, 재산세 허용되는데 종부세는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 면제는 없어요. 다른 형태로 있지. 물납, 재산세 허용되죠.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과세관할 구역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너민 시군구에 있는 걸 안 되고 그런데 종부세는 물납 안 됩니다. 분할 납부는 둘 다 아까 되는데 아까 자세히 봤어요. 재산세는 납부해서 500만 원 초과할 때 납기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종부세는 납부할세 올해 개정이 되어서 2019년 개정세법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었고 아까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데 납부할세 얼마요?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기한제는 몇 개월? 6개월 내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고 처리 기준까지 정확히 별장 재산세에서 주택권 대상인데 4% 살성산이라고 세율이 적용돼.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과세하니까 종부세상에서 별장은 제외되고 고급택은 재산세에서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에서는 일반 혜택과 똑같이 0104 4단계 초과세 적용되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율구조는 재산세는 비누, 종부세는 누. 공정시장가액비를 반드시 곱하는데 재산세에서는 우리 그 세율만 재산세하고 종부세 주택에 대한 세율만 다시 한번 우리 요약집에 나왔던 요약집이 아니라 아까 중요 세목별 비교해서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주택에 대한 세율만 다시 한번 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올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또
주택에 대한 세율만 재산세, 종부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별장을 제외하고 주택에 대한 세율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비교해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재산세에서 주택부는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몇 프로?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여기 고급 주택 포함해서 고급주택을 포함해서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고급주택 포함해서 자 0104 0.1에서 최고 0.4%까지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도지인세율 적용됩니다. 주택에 대한 거 종부세 재산세 세율이요. 주택에 대한. 근데 종부세에서 제가 별장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별장을 여기다 쏘놔버렸네.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별장을 제외한 일반 주택은 자, 재산세에서는 다시요 정리해드립니다. 일반 주택은 0104, 0.1에서 0.4%까지 0104 몇 단계요? 4단계 초과도지인세율 적용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고급 주택 포함해서 0104 4단계 초과세율이고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택별로요. 주택별로 초과도지인세율입니다. 그래서 요거 소유자별 합산 X입니다. 주택별로지 소유자별 합산 X고요. 네, 소유자별 합산 X고.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동일한 시공간 하나 구역 내에. 근데 종부세는 주택이요. 보세요. 2주택 이하다 그러면 자 어떻게 세율 적용된다 그래서 2주택 이하일 때 종부세는 빵오 27 외우라고 제가 지금 써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다 봤지만 빵오 27 최소 0.5에서 최고 빵오 27 2.7%까지 빵오 27 2.7%까지 몇 단계? 6단계 초과도지인세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그 다음에 또 우리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쪽과 상관없이 의 경우에는 어떻게 세율 적용돼요? 빵6 3위 0.6에서 3.2%까지 빵6 3위 몇 단계예요? 6단계 초과세율이에요. 6단계 초과도지인세요. 요거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종부세 세율을 반드시 올해 비교해서 암기해둡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네. 우리 다 앞에 있지만 또 한 번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외우셔야 되고 빵527 6단계 초과세율 이 조정생들 2주택이나 3주택은 빵632 6단계 초과세율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공정시장가의 비례, 과세빈결정 시 공정시장가의 비례 곱할 때 재산세는 주택은 몇 프로요? 시가평에다 몇 프로? 60%.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무조건 60% 주택은.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 곱해요? 공정시장가의 비례 70%요. 종부세는 주택부인 토지부인도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85%입니다. 공정시장가의 비례. 세부담상은 올해 또 중요합니다. 작년에 재산세에서 나왔지만 올해는 종부세가 중요합니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은 세부담 상한선이요. 전년도세보다 우리 일정한 상을 못 넘게 할 때 토지건축물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예요? 150%. 공시가 3억이든 6억이든 토지든 건축물든 무조건 150%. 주택만 서민들 관계되어 있으니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130. 자, 작년에 주택분 요거 150% 정도 된다고 나왔는데 무조건 아니에요. 주택분은 130%가 최고입니다. 6억 초과했을 때. 종부세는 올해 잘 보셔야죠. 또 시험에 나오니까 2주택 이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수용한 경우 제외하고 2주택 이하는 작년하고 똑같이 전년도 총색상 내에 얼마를 못 넘게 150%.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수용했을 때 몇 프로? 200%. 외우기 쉽네. 자, 3주택 이상자는 몇 프로? 300%. 전년도 재산세과 종부세가 합친 총색상당액의 300%못 넘게 하고. 토지는 별도든 종합이든 그냥 작년하고 똑같아. 150%입니다. 주택이 이렇게 세분화돼서 2주택 이하 150%.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예요. 무조건 외웁니다. 재산세랑 비교해서. 납기, 재산세는 아까 대상 종류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다 달랐죠? 근데 종부세는
대상 종류 관계없어요. 주택분인 토지분인도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부가세 아까 했습니다.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도시업분 제외하고 재산세. 그리고 61페이지 라스트입니다. 자, 62페이지 한 장 넘겨보세요. 요거 이제 주택수 계산까지 해서 올해 개정세법 내용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보려고 합니다. 61페이지 여기 박스 내용 별표시, 62페이지 박스 내용 별표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개정세법 내용 들어있는 요 내용만 보면 오늘 이제 마칩니다. 우리가 조금 오늘 시작을 좀 늦게 해서 그렇지, 제대로 했으면 거의 6시 한 5분이면 뭐 6시면 인사하고 끝나는 건데 조금 늦었으니까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레파토리는 내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레파토리에서 조금 늦기 시작하면 그만큼 늦게 끝나는 거예요. 레파토리를 생략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딱 제가 준비한 레파토리 그대로 다 요것만 보면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 좀만 힘내시면서 보겠습니다. 1세대요. 우리가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1세대라는 게 누구냐?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하는 세대라면 주택 토지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갖추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 1세를 말하는데, 2번 혼인함으로써 1세를 구성할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위 이래도 불구하고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와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를 본다. 그래서 혼인해서 1세대 1주택이 됐을 때는 5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각자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번도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론의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의 경우 포함해서 동고분양에서 합감으로써 1세를 구성할 때는 최초 합감 날부터 자, 몇 년 동안이요? 10년 동안은, 가로는 신경 쓰지 마시고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봅니다. 10년 동안. 노부모 동고분양은 몇 년 동안 각각 1세대로 10년이요. 양도소득세에서 노부모 동고분양으로 한 1세대 주택이 10년으로 바뀌면서 얘도 작년에 바꾼 거예요. 5년에서 몇 년으로? 10년으로. 2018년 개정세법입니다. 10년 동안 각각 1세 주택자로서의 혜택을 줘요. 1세 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냐고요? 연령별, 보기한별 세공제 혜택을 주잖아요. 아까 우리 위에서 다 봤습니다. 중요한 세목별 비교해서 몇 프로 범위내에서 1세 주택자에 대해 중복공제, 연령별, 보기한별 공제를 허용한다? 70% 범위내에서 중복공제 허용하는데, 연령별 공제 만 60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 아까 봤어요. 60세 이상 65세 미만 30세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 20%, 70세 이상 몇 프로? 30%. 보기한별 공제는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5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30세기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구간이 올해 신설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15년 미만 40%예요. 15년 이상 보였을 때 몇 프로? 50%. 중복공제 허용되니까 최대 80%가 돼야 되는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만? 70% 범위 내에서만. 아까 주의할 것, 1세대 2주택자는 안 돼요. 이거 연령별 보기한별 공제 2주택자는 안 되고, 토지분은 이런 거 안 돼요. 1세대 몇 주택자만? 1주택자만 이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62페이지 라스트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 작년까지는 종부세 세율이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주택수에 따라서 종부세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2주택이야 조정상 적용된 2주택, 3주택 이상 주택수 계산에 관한 내용이 신설이 됐고, 아까 우리가 살짝 봤었어요. 주택분 종부세 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주택수는 다음에 따라 계산. 그래서 1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아까 공동 소유주택 세목별로 비교할 때 종부세, 양도소득세에서는 자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할 때는 공동소유 각자가 그 주택 소유하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부동산 임대비에서는 아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했고요. 부동산 임대비에서만 주택수 계산할 때 나머지 양도세라든가 종부세에서는 공동소유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보고요. 동그라미 2번 아까 본 거예요.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내 주택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과세 1년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는데, 기업번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and 그 20% 소유 지분율에 대한 공시 가격이 얼마? 3억 원 이하일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줘요. 공동 소유, 상속받은 주택은. 그 다음에 또 3번 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경했던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제가 그래서 아까 다가구 주택도 뒤에서 다 정리되어 있었죠? 다가구 주택 지방세는 공동주택과의 관상의 형평을 위해서 독립하여 구의된 부분을 각각 일구에 들어봐서 공동주택처럼 취급하지만 국세에서
다가구택은 전체로 어떻게 합니까? 한 개의 주택을 봅니다. 부동산 임대배수도 그렇고 양도세에서 하나의 단위 양도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4번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요.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애초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 계산에 제한한다.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를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연령별 보기한별 세공제 혜택을 주고 과세병 적용 시 기초공제 혜택을 3억 원을 줄 때 그때 그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등록 문화재주택이야. 집이 세 채 있는데 하나는 거주하고 하나는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이고 하나는 등록 문화재주택이면 몇 주택 갖고 있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연령별 보기한별 공제 또 과세평균 시 기초공제 3억 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자,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요거 이제 오늘 쭉 한번 세법 전체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과세 대상, 과세 주체, 과세 대상, 납세무자, 과세 표준 세율, 또 징수, 납기, 그 다음에 또 납세지 뭐 이런 것들 쭉 주요 세목별 5개 세목의 주요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때마다 나는 과세 표준이 헷갈려 쫙, 세율이 헷갈려 쫙 보면서 납기 같은 것도 쭉쭉 한눈에 보면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처럼 뭐 그 어떤 내용들 비교되어 있는 게 헷갈리면 요거 딱 와가지고 요거 비교해서 탁탁 찾아봅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주요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 이 한 권에 다 들어있어요. 잡다한 거 조금만 여러분이 걸러내면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갖고 다니시면서 요약식과 함께 헷갈릴 때마다 사전처럼 항상 참고해서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셨죠, 여러분? 오늘 보고 딱 하면은 이게 또 흐트러진다고 항상 복습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자, 그렇게 해서 당부드리고. 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신 여러분 본인과요, 여러분 동료와 저에게 힘찬 박수 주면서 오늘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